자식들이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랑 TV 같이 보기 싫은데 나 진짜 맨날 조그만 아이폰으로 넷플릭스 보는 거 이제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큰 화면 하나 갖고 싶어요. 오. 할머니만 큰 화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500인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걸 끼게 되면은 네. 집 자기 방 안에서도 이제 극장만큼 큰 야. 화면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고. 미국에서 M7에서 이제 애플 빼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익히 알려져 있는 빅테크는 애플이 맞죠.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동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약간 밀리는 듯 하더니 최근에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라는 요 고글 사전 예약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다시 1등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판매 예상치의 3분의 1이 사전 판매 이틀 만에 나갔다고 하는데 이거 500만 원이 넘거든요. 앞으로도 잘 팔릴까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애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애플의 비전 프로 이 고글이 실제로 일반 얼리 어답터 말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 잘 팔릴 거냐 이걸 우리가 전망해 볼 때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발 강정수 박사님 사셨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미국에서 혹시 가서 사전 예약 그거 혹시 홈페이지 가서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첫 제품을 그때 당시는 이제 독일에 있어서 샀었는데요. 네. 저는 이 한 2, 3년 지나면 보급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원래 프로라는 이름이 붙으면 우리 아이폰도 아이폰 이번에 15 프로가 있고 일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가 붙으면 비싼 겁니다. 고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가형이 나오거나 이제 보급형이 나오면 에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맥북 에어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이제 초기에 어떤 시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저는 가장 최대한은 2년 안에는 에어가 나올 거고 한 200만 원대로 중간 내려가면 그때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일단 그냥 생활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라는 제품이 이제 초기에 시장에서 안착할 때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신다든지 영상 편집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어디에 쓰인가를 봤을 때 처음부터 일반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업 단위로 구매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증강현실이니 가상세계니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업무를 할 때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띄워놓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노트북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맞아요. 이 모니터가 하나 더 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끼게 되면은 무려 그러니까 요즘 다 좋은 것들은 다 40K 화질을 가지고 있죠. 86인치 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큰 TV 네. 그거보다 더 큰 100인치 TV가 안에 2개가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3D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워가지고 제가 노트북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제 아이패드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초기에는 다 이거 애플 제품하고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제가 아이폰에서 보는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든지 내가 사람들이 발표한 자료를 엑셀 데이터를 갖다가 큰 화면으로 보면서 뭔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입체적인 대형 큰 화면이 2개가 제 눈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업무용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예를 들면 자식들이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랑 TV 같이 보기 싫은데 나 진짜 맨날 조그만 아이폰으로 넷플릭스 보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도 큰 화면 하나 갖고 싶어요. 할머니만 큰 화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500인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걸 끼게 되면은 집 자기 방 안에서도 이제 극장만큼 큰 화면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고 대표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미국 축구 우리 지금 그 축구 이러한 스포츠 중계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른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대형 TV가 개인화된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라면 이 사용의 어떠한 피로처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형 TV의 개인화라.
슬라이드가 항상 내 눈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괜찮을 법도 하지만 대형 TV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대형 TV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 내려가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모델 3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델 S를 먼저 만들었던 네. 것처럼 먼저 우리가 쉽게 하면은 허쉬 초콜릿이라든지 우리 삼각형 생각했을 때 상위에 적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형을 먼저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 진화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아래로 하향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애플이 접근하는 삼각형식 시장 접근 방식 삼각형의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대중시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지금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초도 판매가 잘 된다고 하니까 네. 예약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사전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일단 괜찮아요. 근데 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네. 정말 애플의 광팬들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단위 같은 곳들에서 우리는 테크하고 접목할 수요가 있어 이런 네. 것도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분명하게 뭐 사실은 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언론들에 나오는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은 애플의 광팬들이 좀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애플 제품하고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고 특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어차피 이거 길거리에 쓰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대단히 제한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PC라고 하는 거는 개인 컴퓨팅이잖아요. 이 PC라는 것이 처음에 1980년대 도입될 때 다 기업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가 직원들이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나도 집에 한 대 장만하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으면 하나 사야지. 그러면서 이것이 가정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기업 단위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4년에는 대중화는 못 돼도 2025년부터는 아마 대중화의 시그널들이 신호들이 시장에서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가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격이 허들이 되지 않는다라면 뭔가 키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네. 예컨대 작년에 비전 프로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가격 대비 너무 무겁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만약에 비전 프로가 시장을 한번 뒤집는다. 어떤 걸 확실하게 마케팅하면 달라질까요? 그럼? 우선 단점부터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무겁다라는 것은 이것을 평가한 미디어 기자들의 일관된 평가예요. 완전히 무거워서 머리가 두통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생길 정도로 30분을 썼더니 아프더라. 이거는 익숙해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단점은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우선은 몰입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화를 디즈니 앱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은 스타워즈를 보면은 우주선 위에서 날아가는 우주선 위에서 내가 앉아서 보고 있다든지 사막에 해가 지고 있는 이런 석양이 있는 그런 사막에서 그렇게 덥지는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정글북을 보는데 내가 인도에 있는 정말 정글 속에 있는 속에서 영화관이 거기에 만들어져서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그게 또 3D 화면으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확실한 몰입감들은 모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뭐 기즈모더하고 몇 군데 더 버즈하고 뭐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기자들이 사전 평가를 했는데 이 몰입감 하나만큼은 정말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공동된 평가거든요. 특히 여기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슥슥 지나가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몰입형 컨텐츠들 특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개인용 TV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음악을 다 같이 듣다가 우리가 워크맨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이팟이 생기면서 나만의 음악을 디지털로 환경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화관을 나만의 영화관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하게 물론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높은 쪽에서 먼저 형성이 되겠지만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이 대중화된다라면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네. 요즘에 K-팝 그 댄스 커버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걸 쓰고 내가 장원영하고 같이 무대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히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팝 공연장에 내가 마치 무대에 서서 그들의 무대의 영화
만약에 그 K-팝 공연이 만약에 이 3D로 찍혀져 있다라면은 그 공간 위에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누구랑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느낌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구현했던 것과 다른 느낌, 어떤 감동, 뭐 이러한 인상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졸업 입학 선물로 이거 사달라고 하면 큰일인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엄마 나 1등 했는데 사주실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걸그룹이 되고 싶은 청소년이 많을 테니 그런 시장도 충분히 그리고 사실은 될 애플 테고. 제품이 마케팅할 때는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간지라고 얘기를 하죠. 폼이 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저기 팔리겠는지 그 당시에도 그 고가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시중에서 엄청나게 고가였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여러분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엔 도입이 안 됐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걸 처음 친구들이 사는 걸 봤었는데 여러분 배터리가 3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컸습니다. 네네. 피처폰에 비해서 10배가 비쌌어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쓰는 휴대폰에 비해서 10배나 비싸고 그리고 그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게 되겠냐. 그때 독일이 2G망이었거든요. 여러분 3G망, 4G망 지금 5G가 있는데 2G에서 사람들이 모바일 컴퓨팅 하겠느냐. 이거 완전히 간지다. 나 이거 가졌다라는 것. 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굳이 노트북도 있는데 저 중간만한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간지다. 간지라는 건 뭐냐면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대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다. 네, 그러면 나도 갖고 싶은 욕망이 엄마 나도 졸업 선물로 입학 선물로 저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 입에서 막 맴돌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마케팅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삼성이 AI 폰을 내놓고 나서 시장 판도가 하이엔드 시장에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물론 그렇죠. 살짝 특히 들긴 삼성전자가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애플한테 뒤지지 않았습니까? 매출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뒤졌죠. 네, 출하량 네. 기준으로 뒤졌는데 삼성이 이제 역전의 카드를 좀 뽑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도 저는 우선 10할점은 구글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빅스비가 똑똑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시작을 잘 알렸고 패러다임을 시장의 패러다임을 잘 읽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달팽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이 없는. 근데 이 집이 없는데 이 집 민달팽이가 집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웹에 접속하고 사실 한국 사람들 전체 2023년 통계 보면 챗GPT 이용량이 10위권 안으로 벗어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적절한 하드웨어를 못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게 좋지? 그렇죠. 이렇게. 노트북을 다 갖고 네. 있는데 저희 어머니 노트북 없으시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좋은 거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 안으로 AI가 들어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2024년은 사실은 AI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민달팽이가 집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 갤럭시 24가 먼저 집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고 분명히 아이폰도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고 비전 프로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된 과정에서 여기서도 시리를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이 집을 찾을 가능성은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폼나는 시장에서 삼성이 제대로 옵션 가지고 한번 싸워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AI 폰이라는 상표를 전 세계에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럼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거 네.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비전 프로도 만만치 않게 이제 우리는 전화기 가지고 싸움 안 해. 우리 다른 걸로 해볼 거야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일단 유튜브를 못 봐요. 유튜브 못 보고 넷플릭스 안 되고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초창기에 굉장한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그거는 그만큼 애플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밉게 굴었잖아요. 네네. 그동안. 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구독료 우리가 얼마 10,000원을 내면은 3,000원은 애플이 가져가잖아요. 얼마나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얄밉죠. 첫 고객 소개해줘서 3,000원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달달이 떼어가? 뭐 이거 골목길 지키고 있는 뭐 깡패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주는 곰이 넘고 이런 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파리라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런 거예요. 사파리 통해서 봐라라고 넷플릭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히 큰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3D 화면도 있지만 2D 화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D에서 사파리를 띄우면 넷플릭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만약에 디즈니가 지금 사실은 주춤하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만약에 매력 포인트를 갖다가 여기서 발산을 한다. 특히 3D 공감으로
그러면은 넷플릭스도 안 움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자들이 이제 시장에 우선은 소비자들의 반응들과 갈증들과 갈망들을 보고서 나중에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 나가서 우리가 애플하고 협업해봤자 30% 뜯기는 건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넷플릭스와의 화해의 손짓을 내미느냐 이거 부분도 시장의 비전 프로의 대중화에 있었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대한 화면이 내 방으로 들어온다. 백남균님도 방구석 IMAX네요. 이런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방구석 IMAX가 가동되려면 넷플릭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결해 놓고 출시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넷플릭스를 아니에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2D로는 넷플릭스를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3D로 못 본다라는 거고 네. 디즈니 플러스는 3D로 볼 수 있고 넷플릭스는 2D로 볼 수 있다는데 방구석 IMAX가 2D잖아요. 그래도요. 2D로는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기존에 쓴 서비스를 못 쓰는 건 아닌데 다만 2D일 뿐이다. 3D로 빨리 좀 넘어와 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는 3D에 강점이 있는 디바이스인데 2D로는 되잖아. 요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그럴까요?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애플의 홍보대사가 아니라서 자,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에 XR 헤드셋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헤드셋 시장에서 양사가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이 확 커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품의 카테고리가 하나의 제품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의 신제품을 한 애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플이 이걸 한번 했던 건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더니 삼성이 갤럭시를 응수를 해주면서 대중시장으로 확 세계적으로 커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서수남 하청일 마케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손을 떠주고 삼성이 여기서 쫓아와서 대응을 해주니까 이 시장이 인위적으로 사실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시장이네. 넷플릭스 입장에서 그렇다고 삼성까지도 내가 등을 져? 그러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지? 이런 고민 속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경쟁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고 그리고 이런 경쟁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이 시장이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더라는 사전 시장의 신호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그 프로토타입의 모델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국내외 제품을 두루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약간의 뭐랄까요? 그 지나친 몰입감이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매스컴. 멀미가 난다. 네. 그렇죠. 약간의 매스컴 네. 그리고 이게 공간 컴퓨팅도 가능하다는 게 애플 비전 프로의 설명이었지만 그러면 요걸 쓰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은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그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애플이 이제 고민했던 이제 단절감,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3D로 했을 경우에 머리가 뭐 이렇게 어지럽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토가 유발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현명하게 2D와 3D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갈 경우에는 이것을 애플이 감지해서 그래서 저의 눈 상태를 보여줍니다. 눈의 이 상태를 갖다가 지금 조금 푸른색이면 여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무슨 색깔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뭐 이렇게 저게 우리가 신호등처럼 네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처럼 그 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무슨 상태인지 그래서 오타쿠처럼 저기 그냥 외톨이로 있는 건지 방해해도 되는 건지 말을 걸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최소한의 작업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저도 아직까지는 체험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어떤 사용 평가들을 보면은 블로거들의 사용 평가를 유튜버들의 사용 평가를 봐도 이것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게 해본 게 아니라 혼자 해봤기 때문에 과연 이 빨간불, 노란불, 초록색불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 소통에서 이런 색깔로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절의 가능성들, 고립의 가능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님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애플이 좀 정 같지 않다. 애플카 같은 거 그 우리도 한 2, 3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애플카. 맞습니다. 네. 야 애플이 차까지 만들면 우리 어떻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못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네네.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맞아도 만들어도 후발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28년 정도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2028년 정도 되면 이미 테슬라하고 비아디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은 정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니치 마켓으로 그리고 뭐 자동차라는 것은 또 한 3, 4년, 5, 6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또 되사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시장은 진입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포기한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것은 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중국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이유들도 주변에 있는 이런 벤더들, 그렇죠. 공급 업체들,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이 공급망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애플이 공급망 관리가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판을 흔들 만한 것들은 당분간 2030년까지는 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테슬라하고 비아디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